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농촌 인구 양극화죠. 농촌에는 1,404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10% 140개 읍면에 전체 농촌 인구의 5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하위 10%에는 1.6% 인구가 살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과소한 읍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은 읍면이 2000년에는 168개소였다가 2020년에는 354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읍면이 1,404개입니다. 그중에 4분의 1, 25%가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구가 과소한 읍면일수록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형적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읍면의 평균 고령화율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촌 고령화율이 23%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읍면은 전체 농촌 고령화율의 거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 그리고 고령화율이 굉장히 심각한 농촌 읍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 연구원에서 삶의 질 경쟁 연구센터에서 매년 정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보시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범위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민에 비해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정주 기반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매, 외식 장소, 식당이죠.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도시와의 격차도 크고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활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농촌에서는 이런 당연히 누려야 될 만한 생활 서비스들이 점점 더 이용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농촌 생활 서비스 공급이 축소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답을 4개 주더라고요. 먼저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고령화돼 가면서 젊은 층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서비스는 아예 공급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로서 이윤이 적기 때문에 굳이 농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시에서 하죠. 디지털 전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농촌에서는 의원이나 약국이나 세탁소, 식당, 제과점, 임용실 같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없는 시군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활이 불편해지죠. 삶의 질은 떨어져 갑니다. 소규모 상점이나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감소하면서 지역의 경제가 저하되어 가고요. 다음에 특히 사회적 고립이 커져갑니다. 특히 농촌에 많은 고령 인구들, 아프신 분들에서는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농촌의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저희 연구원에서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농산어촌 마을 단위에 평균적으로 5.5개의 사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근데 지금 한계가 줄어들었죠. 마을의 분여회 같은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친목, 동갑, 노래계 같은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조직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농촌에서 우리가 주안점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에 관련된 내용만을 제가 추출해 봤습니다. 다음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농촌 사회는 개인화돼가고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지역적 그리고 계층적으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격차도 커질 것입니다. 불균형이 커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전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농촌을 만들어가야 될까? 먼저 크게 보면 농촌 미래 공간의 틀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혀 다른 지금과는 다른 농촌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인구 감소하고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같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틀을 만들면 그 안을 채워야죠.
생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주민들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해서 소득함을 제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농촌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존의 농촌 조직들을 유지해 가면서 그분들이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뭘 가지고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공간제고조합법입니다. 농촌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농촌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바꿔가고 있죠. 지자체에서는 해야 될 일은 지역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미래의 모습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미래 모습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가 강한 반면에 진안군 같은 경우는 문화 공동체와 환경, 안전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부분들 중심으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죠. 생활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육성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생활 예술지 시설을 집접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커지면 그 시설도 운영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집니다. 저는 프랑스의 농촌 상업 활성화 지역을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대도시에서 멀어서 옆에 있는 지역에서 생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곳을 발굴해서 획기적인 기존과는 다른 과감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일본의 RMO 조직을 한번 우리는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MO 조직은 원래 농업 조직입니다. 직불 조직으로서 풀베이기 공동 작업을 해서 농업 영지 등 보존 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하다 보면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그 수익으로서 지역에서 사교 모임을 지원하고 고령자들 돌봄하고 노인들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 공급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유소가 폐업했으면 그곳이나 아니면 기차역 이런 곳을 작은 생활 거점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가공 공장이나 아니면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특산품 판매하고 식당을 만들고 그다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수립해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을 또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음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자금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선정되면서 주민의 지도에서 마을을 갖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을에는 옷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용해서 옷 된장, 고추장을 만들면서 소득을 하고 소득으로서 기반으로 이 마을은 3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00이라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월 100만 원의 마을 연금을 주고 100가구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목적을 해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청천마을에서는 2016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마을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인구가 47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22분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마을의 규모나 고령화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을을 바꿔갈까를 이야기하는 이 논의 자체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확장되면 마을이 아니라 면 단위, 지역 단위 발전 모델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군 장목면 2030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9년에 수립했었는데 마을위원회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모임들을 만들어지고 그 소모임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지역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느 한 부서의 한 정책,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들을 데려다가 한 번에 생활하고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소멸 위험이 높다라거나 아니면 생활 수업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축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획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정책들이 딱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책 완료 체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고 우리가 농촌의 삶의 질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럴 때 농촌을 조금 더 생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는 농촌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